최근 이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한 국제 형사 재판소죠. ICC 회부를 골자로 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이 유엔에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오늘은 북한의 대표적인 인권 사각지대죠. 북한의 그 수용소, 그 처참한 현실에 대한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나라 정보기관이 인정한 최장기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로 18호 관리소에서 13살 때부터 41살까지 무려 28년을 살았던 분이죠. 김일숙 씨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제15호 요독관리소 출신 탈북자 북한전략센터 강철환 대표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근데 수용소 얘기하기 전에 예. 김정은이가 지팡이를 치웠어요? 그렇습니다. 다시 이제 젊어지는 모양이죠? 예. 그러니까 한동안은 뭐 30 됐죠, 지금. 이제 뭐 30 그죠? 됐죠. 예. 근데 그런 사람이 뭐 지팡이 짚고 다니고 아주 나이 먹은 척하고 다니든지 지팡이 치웠어요. 예. 그러니까 뭐 그 40일 동안 안 보일 때 뭔가 이제 뭐 혈관계통의 문제가 있거나 또 뭐 이제 고관절 뭐 이런 여러 가지 소리들이 나왔는데 아마 이제 우리 국정원이 발표한 대로 이제 발목 수술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발목의 수술이 돼서 아마 이제 완치가 되니까 이제 지팡이를 놓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아직까지는 뭐 다른 발목 외에는 다른 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저렇게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발목에서 혹대 냈다. 예, 그러니까 뭐 발목이 아마 더 찔러지면서 예. 그게 이제 물이 차니까 이제 그걸 좀 빼고 이제 수술을 했다. 그 집 식구들이 혹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김일성도 이 뒤에 혹 있고. 근데 손주로 내려갈수록 점점 혹의 위치가 발목까지 가는지 내가 그거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좀 우리 강 대표한테 여쭤볼게요. 양강도에 있는 군사학교에 인분을 누가 던진 모양이에요? 예? 근데 그 군사학교라는 게 일단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그 군단 단위로 이제 그 소위 장교들을 이제 배출하는 그러니까 사관학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학교에 아마 누군가가 이제 뭐 인분, 그러니까 똥을 갖다 이제 투척을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그 군부대가 워낙 식량 공급이 안 돼가지고요. 민가들을 습격해가지고 막 돼지 훔쳐가고 막 옥수수 훔쳐가고 막 거의 도적질로 이제 살아가다 보니까 이 군대 약탈에 막 정말 이제 환멸을 느낀 이제 그 인근 주민들이 아마 이제 이 똥이나 먹어라 이런 식으로 일단 인분을 투척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군도 요새 먹고 살기 힘들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제일 문제가 일반 주민들은 지금 그 어느 정도 시장화가 돼 있어가지고 작업이 되는데 자급자족이고요. 그러니까. 작업이 되는데 이 인민들로부터 뭔가 이제 뺏어내서 뭔가 군인에게 분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으니까 지금 군대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군량미를 얻어오려면 좀 중국이나 뭐 한국에서 좀 쌀 좀 받아와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북한의 인민군대 지금 한 120만으로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힘든 모양입니다 아마. 그래서 아마 이제 군부대가 있는 지역은 거의 쑥대밭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군부대를 상대로 뭔가 할 수는 없으니까 뭐 총 가지고 있으니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누가 이제 화풀이로 이제 그 군관학교 이제 그 이거나 먹어라 그냥. 그냥 똥이나 먹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갖다 확 뿌린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제가 표현할 거 대신해 주셔가지고. 자, 이제 그 수용소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우리 그 김혜숙 씨 같은 경우에는 13살서부터 41살까지. 그럼 탈북은 언제 하셨어요? 몇 년도에? 2009년도요. 2009년. 우리나라에 오신 게 2009년도. 예. 그러면은 중국에도 중간에 계셨을 거 아닙니까? 중국에 2005년도에 팔려갔다가 2008년도에 또 체포돼 가지고 2008년에 또 체포되지 북한에. 북한 공안 중국 공안에 아니 거기 내가 식당에 팔려갔어요. 연길 식당에. 근데 거기서 내가 신바람을 시켰어요. 돼지 새끼 사오라고. 그래서 거기 북한에 넘어갔어요. 군대 돼지 사러 넘어가셨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네가 다 넘겨 보내줬어요. 돼지값이 북한이 싼 모양이죠? 그때 중국 돈 100위안 한 장에 북한에는 5만 원 했어요. 하고 중국에서 돼지 새끼 한 마리는 350원. 그러니까 저를 내보내가지고 돼지 새끼 살러 갔다가 제가 잡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뭐 어디 이렇게 거주한 데가 없으니까 다시 18호로 끌려 들어갔댔어요. 자, 원래 18호 수용소 제가 이거 잠깐 판례를 보면서 좀 저도 이걸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자 지금
우리 강철환 대표가 계셨던 데는 요덕이 어디 있어요? 예, 여덕 수용소가 여기. 요덕이 여기 있네. 15 수용소고요. 15 수용소. 예. 그다음에 우리 저는 김혜숙 18호 씨가 관리소요. 18호 여기네요. 예. 그죠? 그런데 여기 18호 요 수용소에 계셨다가 41살에 나오신 거죠? 13살에 들어가셨어요. 42살이에요. 42살에. 예. 그게 몇 년도예요? 42살. 42살이 2002년도에 나왔어요. 2002년도에 나와서 3년 동안 그럼 뭐 하셨어요? 3년 동안 그저 여기저기 뭐 왔다 갔다 하시다가 방랑했어요. 그래서 2005년에 탈북을 하셔서 중국에 있다 2008년에 다시 잡혔다. 예. 그래서 다시 일로 갔다 이거죠. 예. 근데 여기서 어떻게 나오셨어요? 거기서 안전원들이 2명이 저를 데리러 저 청진 더 직결소로 왔어요. 예.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를 허송해서 들어갔거든요. 예. 근데 저를 그래도 중국 땅이 아니고 돼지새끼 살로 넘어가서 그 무산에서 붙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좀 경해졌어요. 그래서 노동단련대 6개월로 판결 받았거든요. 이 안에는 노동단련대도 있는 모양이죠. 예, 거긴 노동단련대라고 안 길고 노동교양소. 노동교양소. 그러니까 이제 그 김혜숙 씨가 이제 북창 수용소 예. 관리소에 있었는데 여기가 수용소가 굉장히 많았어요. 어디가요? 이 북창 지역에. 예. 그러니까 뭐 약간 이제 인민보안성사나 국가안전보위부사나 수용소가 혼재돼 있었는데 일부 수용소가 해체가 되면서 그 지역에서 아마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서 이제 노동단련대. 예, 그 지역이 만들어진 아마 단련대가 아마 갔던 모양입니다. 예, 예. 버피 거기. 자, 조금 더 제가 여쭤보는 게 2005년도에 탈북을 하셨죠. 그죠? 근데 2002년까지 여기 북창 수용소에 있었다는 예,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이 북창 수용소에서 탈출을 하신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아닐까? 탈출할 수가 없어요. 이거 4m 높이의 그 철조망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는 3,300의 전기가 흐르거든요. 3,300V. 예. 그러니까 이게 전기 그 동음이 위 하는 소리가 들려요. 하니까 사람이 이렇게 가까이 가면 휙 달라붙어서 죽게끔 타져 죽게 만들어 놔가지고 예. 도망은 못 쳐요. 그래서 내가 해제 받고 2001년도 2월 16일에 해제 받았어요. 해제를 예, 해제. 잠깐만요. 강 대표님 예. 해제를 받으셨다 그러는데 예. 지금 강 대표님이 계셨던 건 요덕이죠. 예, 예. 강 대표님도 한 10살인가 그때부터 예, 계셨죠. 제가 이제 77년부터 87년 사이에 10년 약 계셨죠. 10년간 이제 수감 생활을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여덕 수용소 같은 경우는 이제 구역이 두 개로 분리가 되어 있었어요. 혁명화구역과 예, 완전 통제구역. 완전 통제구역 예. 이주구역. 예, 거기는 이제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오는 못 나오는 예, 거. 아예 다 죽이는 데시고 예. 저희 때는 이제 혁명화 구역으로 돼 있어가지고 예. 일정한 기간 동안 이제 그 수감 생활을 하다가 예. 이제 풀려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지역이었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한 10년 만에 풀려 나왔는데요. 보통 이제 이주구역에 계셨어요? 혁명화구역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수용소마다 조금 약간 명칭이 약간 다르긴 한데요. 예. 우리는 이제 이주구역이라는 말은 안 썼습니다. 안 쓰고? 예, 안 쓰고 이제 완전 통제구역 완전 통제구역에 계셨거든. 아닙니다. 저는 혁명화 구역이죠. 혁명화 구역. 예. 그러니까 혁명화 구역은 이제 속방이 가능한 지역이거든요. 아하. 예. 그럼 북창도 역시 그 혁명화구역이라고 하여간 잠시는 아니지만 이따가 나가는 사람이 있는 그게 지역과 혁명화 합숙도 있어요. 그게 혁명화 거기도. 합숙이라고 그래요? 예, 거긴 그 독신들이니까 합숙을 이렇게 지어놓고 거기에 울타리 쫙 채워놓고 거기에 합숙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김혜숙 씨가 계셨던 데는 거기가 저는 아니라 이주민구역. 이주민구역. 이주구역, 예. 아예 그냥 들어가면 못 제수구역, 나오는데. 예. 아니 들어가면 못 나오는데 나오셨잖아. 아니 북창 거기는 예. 보위부 보위부 관리소가 예. 아니고 안전성 관리소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집안에 들어가면 이거 김일성 초상화도 다 이렇게 모시고 살아요. 예. 그러니까 일만 잘하면 예. 해제를 시켜준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게 이제 뭐냐면 예. 그 정치범들만 있는 데는 국가안전보위부가 관리를 하고 있고 저기는 이제 인민보안성 산하인데요. 약간 정치적으로 연루가 되면서 약간 좀 강도가 센 사람들만 따로 모아놓은 또 수용소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한 정치범 수용소 형태는 아니고 북창. 예, 조금 다른 형태죠, 여기. 그러니까 여기 개천에도 이제 여러 수용소가 있는데 북창에도 이제 뭐 완전 정치범 수용소도 있고 약간 좀 이제 그 인민보안성 산하가 관리하는 좀 이제 그런 정치범 비슷한 아하. 사람들이 또 있는 데가 또 있고요. 예. 그런데 13살 때 가셨다면 예. 부모님이 이제 결국은 잡혀가셔서 가신 거 아니에요? 예. 그죠? 예. 부모님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셨길래? 글쎄 저도 뭐 죄 모르고 다 잡혀갔어요. 죄도 모르고. 예, 그래서 가족은 1970년 10월 28일 날에 들어갔고 예. 저는 아기 때부터 이거 외할머니네 집에 가서 자랐어요. 아, 예. 그러다가 그래서 부모님이 있으니까 5년 늦게 들어갔어요. 5년 늦게 예. 13살이니까 예. 부모님은 그러니까 7살이나 8살 때 잡혀가셨겠네요. 그죠? 그렇죠. 근데 왜 들어갔는지 아직도 몰라요. 모르세요? 예. 왜 이유를 모르시네. 이유를 아니 거기 들어가면 예.
그 첫째 저항에 너네는 이유를 묻지 말라. 이유를 그게 묻는 아예 자에게는 이유군요. 그저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그 수용소에 수감시킬 때 이제 가족까지 끌어가는 경우는 예. 이제 일반 범죄하고는 다른 경우거든요. 정치범. 예. 그래서 이제 아마 그 내부 재판을 하는데 이걸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뭐 이제 뭐 살인자나 이런 사람들은 공개 재판을 해서 네. 다 알리는데 저는 수용소에 같이 있는 사람들은 다 내부적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네. 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죄를 알고자 하게 되면 예. 그게 이제 죄가 되는 것이죠. 예. 근데요, 김혜숙 씨 같은 경우에 그렇다면 이 북창 수용소 내부에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주구역이면 원래 여기 못 나가는 데랬는데 예. 뭘 가지고 먹고 사셨어요? 어떻게? 농사 수수를 아니 짓고 농사 수술은 못째요. 그럼 뭐 어떻게 먹고 살아요? 이렇게 배급을 줘요. 배급을 줘요? 예, 그 안에서도? 배급을 주는데 우리가 7식구가 됐었거든요. 예. 7식구에 엄마, 아버지, 아니 아버지는 잡아갔어요. 보이부에서 저게 아. 내 죄가 뭔가고 예. 이렇게 물어본다고 해서 이거 저게 반항하는 죄다 그러면서 잡아가서 아직 생사 여부 모르시는구나. 모르고 할머니 그다음에 어머니 우리 어형제 예. 그러니까 저기 7식구에서 한 달에 먹을 식량이 그래서 강냉이 막 어떻게 건사했는지 촉촉이 조져온 거 있잖아요. 그런 거 7kg 타다가 말리면 그저 4kg 내지 4.5kg 돼요. 예. 이걸로 7식구가 한 달 먹어야 돼요. 4kg에서 4.5kg를 예. 7식구가 한 달에 한 먹는다? 달을. 예. 그거 어떻게 물에 불려가지고 잡수셨어요? 아니 물에 불구질 않아요. 우리 할머니가 그래도 집에가 계시니까 그 맷돌에다가 이렇게 갈아가지고 이런 이렇게 다 깨진 그런 주머니를 30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봉지다 가루를 요만큼씩 여요. 그 요만한 봉지 하나가 저게 하루 식량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도토리 나무 잎사귀 뭐 쓰고 다 뜯어다가고 제일 많이 제가 먹었다고 기억되는 것은 도토리 나무 잎사귀예요. 그건 쓰지는 않아요. 똠똠하지 하니까 그걸 그저 거의 끓는 물에다가 몇 번 우려내고 그거를 그저 썰어요. 그다음에 그 죽 이렇게 그것도 하루에 3끼 다 못 먹어요. 하루에 한 끼 먹으면 그거 잘 먹는 거예요. 지금 제가 또 하나 여쭤볼 것이 그런 것을 먹으면서 41살인가 2살까지 계셨다는 거잖아요. 42살이요. 그렇게 생활하시면서. 예. 근데 뭐 일부에서 쥐도 잡아먹고 뭐 이렇다 그러는데 그런 경우 아니 우리 남동생이 살았을 때는 여기 제가 앤 맞이고 돌아가셨어요, 남동생이 남동생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탄강에 깊숙이 들어가서 이렇게 탄을 캐니까 그 속 안에 이렇게 백지가 해를 못 보니까 쥐가 이만한데 하얀색이에요. 그걸 이렇게 어찌다가 한 번 잡아오면 그것도 털고저 이렇게 한번 쑥쑥 이렇게 구슬리고 불로. 예. 그다음에 그걸 넣고 그다음에 물을 한가마히 넣고 끓이면 그래도 기름이 덩덩 뜨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동생들 주고 제가 국물만 먹었는데도 막 달고 맛있댔어요. 아니 우리 강철원 대표도 그런 경험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수용소에서 쥐는 이제 정말 고급 식품이죠. 예, 없어서 못 먹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 그런 걸 잡수셨다는 그렇죠. 예. 거죠? 그러니까 수용소가 다행히도 산 속에 있다 보니까 예. 예, 둘쥐가 꽤 많습니다. 특히 이제 겨울에는 이제 쥐들이 막 민가로 내려오는데 이 쥐 덕분에 사실은 정치범들이 많이 살아요. 예. 그러니까 영양 보충을 해야 되는데 쥐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쥐를 주로 잡아먹고 살고 있고 뭐 뱀, 개구리, 뭐 도마뱀, 뭐 닥친 대로 먹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용소 안에 이제 그 특별 감옥이 또 있는데 이 감옥 안에 끌려가게 되면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예. 특히 이제 그 68년대 그 잉글랜드 월드컵 때 그 박순진 선수가 이제 여독 수용소로 끌려왔는데 이 사람이 뭐 훔쳐먹다가 그 감옥으로 또 끌려갔어요. 수용소 안에 감옥으로. 근데 이분이 이제 수용소 안에 감옥이 또 예, 또 있어요 그 안에. 예. 그래서 정치범 중에서 뭔가 죄를 지면 또 가는 감옥이 있는데 거기에는 6개월만 있으면 다 안준뱅이가 돼요 그냥 다 썩어서. 예. 근데 이분이 거기 끌려가서 3개월 동안 거기 죽다가 살았는데 그때 이분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 감옥에 그 눅눅한 어떤 그 습지대에 사는 벌레 있잖아요. 예. 뭐 지느러미 뭐 지네. 쥐네라든지 뭐 이런 쥐매놀이 같은 거, 또 바퀴벌레 이런 것들을 잡아먹고 살아나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일 맛있게 먹었던 벌레가 바퀴벌레였다 그래가지고 그분의 별명이 바퀴벌레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열악한 거고 쥐는 정말 고급 식품이죠, 그래서. 예. 지금 이제 사실은 이것이 과장된 것이 아니냐라고 아마 많이 우리나라 시청자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활을
28년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 그죠? 28년 하는데 또 한 가지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안에서 결혼도 시킨다며요. 예. 어차피 못 나올 사람. 결혼을 시켜요. 근데 왜 결혼을 시켜가지고 아이를 낳게 합니까? 이론적으로 따지면 정치범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애를 못 낳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왜 그렇죠? 아니, 탄광에 네. 제가 그 16살 때 졸업해가지고 탄광에 배치받았어요. 근데 네. 배치받으니까 서대에 23명이더라고요. 네. 근데 얼마 안 가서 사람이 다쳐서 죽고 굶어 죽고 뭐 이렇게 하니까 8명이에요,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 구례소가 아니라 이렇게 남자 나이는 30살, 여자는 28세가 되면은 결혼을 승인해줘요. 근데 뭐 나이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승인해주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600명, 막 800명 이런 되는 그 사립청원들 속에서 한 15명이 승인, 이렇게 결혼, 이거 청원서를 또 이렇게 다 긍정적인 자료를 써서 관리소에 올려가요. 올려갔다가 내려오는 기간이 6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또 탈락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당선될 때는 5명이 당선됐댔어요. 예. 합격으로. 예. 근데 그 10년 동안 예. 지각 한 번 안 하고 정말 말없이 일 잘하고 이런 모범 사립청원들로 선출해서 이렇게 결혼을 시키는데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서 알고 보니까 그 탄광 노동자들은 자꾸만 죽어나가지 노동자들을 그 생산할 방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아예 그것도 자체 조달하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애기들도 또 많이 나라 그래요. 많이. 근데 뭐 하나 나도 막 권사도 못 집에서 하고 낳겠네요. 다 집이에요. 병원에 그런 건 생각 못 하니까. 네, 그러니까 정치범 예. 수용소가 이제 초기에는 죽이는 목적이었는데 갑자기 북한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착취 목적으로 예, 바뀌는 수용소 거예요. 경제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예. 이 수용소 경제에서 뭐 이제 군수품도 나오고 별거 다 나오거든요. 예. 지금 수용소 경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요독 수용소를 북한이 해체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예, 예. 그러고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각 수용소로 지금 분산 배치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예.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만탑산 수용소라는 그런 얘기가 보도가 되고 있는데 예. 이 만탑산이 핵실험하는 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길주군 풍계리 만탑산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은. 예. 그러니까 이 만탑산 바로 그 가장 밑에 그 지하 굴이 있는데 예. 바로 이 굴이 핵실험장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이 지하 굴 바로 앞에 화성 수용소가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만탑산 수용소가 틀린 용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성 수용소. 예, 만탑산 수용소라는 말은 없고요. 예. 화성 수용소가 이제 화성 수용소에서 정치범들을 뽑아서 이 핵실험장으로 끌고 가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정치범이 사는 곳은 아니고 핵실험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동원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이지 그 수용소는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끌려간 사람들은 핵실험장에 일을 하도록 그렇죠. 이용을 당하겠고요. 그죠? 왜냐면요. 북한이 3차까지 핵실험을 했는데 예. 북한의 외부에서 핵실험장 건설에 동원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핵실험에 대한 그 정보가 완벽하게 통제가 됐죠. 그러니까 그 많은 인력을 동원할 데가 없기 때문에 이 해령 수용소하고 화성 수용소, 그 전에 이제 종성 수용소도 있었는데 이 세 개 수용소에서 한 2, 3만 명을 뽑아서 알겠습니다. 이 핵실험장으로 끌고 간 거죠. 아, 예. 참. 그러니까 상체 실험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그렇죠. 방사능에 오염되면 그냥 그럼요. 죽는 거니까요. 예. 우리 김혜숙 씨 같은 경우에 책을 내시고 그림 잠깐만 보여주시겠어요? 저 그림도 좀 나오는 모양인데요. 자, 네. 지금 화면에 그림 나오고 있습니다. 저 그림은 어떤 저건 내용입니까? 제가 탄광에서 일하는 그림이에요. 아, 예. 수용소 탄광에서. 예. 요거는 쉬는 예, 그림입니까? 근데 저 탄광에서 일하고 나와서 예. 이렇게 탈의실 같은 데서 저렇게 집에 안 가고 자다가 예. 이렇게 일하고 이 그림은 저게 그 문성술 그 중앙당에 있던 사람이 저렇게 그 탄광에 우리 18호에 들어왔댔어요. 좀 아까 목매달은 건 자살한. 목매다는 거 교수형인가요? 아니 교수형이에요. 왜 제가 교수형을 28년 당하셨어요? 살면서 교수형 2번 봤는데 하나는 이렇게 여자 그 여자는 이건 미신 믿었다고 해서 이렇게 교수형에 취했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교수형은 2번 보시고 총사령은 청살은 많아요. 총살은 예. 많아요. 몇백 번을 뭐 어떤 봤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굉장히 사람 죽는 모습을 많이 보셨거든요. 예, 거기 안창 가면 다 잡아가요. 공개 예, 처형. 예. 그러니까 수용소 내에서 공개 처형을 하는 예. 거죠. 거긴 공개 처형이라고 예. 그러지 않고 우리는 관리소에서 내일 이제 한다 하면은 몇 월 며칠 공개 공판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공개 공판. 아, 공판. 예. 그렇게 하고 장소는 대동강. 함고조 대동강이라는 게 그 공개 청사를 하는 데니까 거기 대동강인 데서 쫙 이렇게 공개 청사를 하는 거 많이 봤어요. 예. 그러면은 어쨌든 그 안에서 계속 늙어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예, 있어요. 많지요. 늙어서 못 나오는 죽고. 데니까. 예. 아이들도 평생 거기서 자라는 것도 많이 보셨을 거 예,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다 그렇게 알고 살았어요. 그저 그렇게 알고 산다라는 건 거기에서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알고 살댔는데, 그 다음에 나보고 우리 그 차국당 비서람 궁정적인 자료를 좀 쓰려니까, 이렇게 이거 일만 잘해갖고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 가축을 좀 길러서 이렇게 바치면, 뭐 거기는 자기네가 먹고 궁정 자료는 거기는 또 탄광에 바쳤다고 이렇게 자료를 내니까, 이게 그 자료가 나가는 게 91년부터 제가 2001년도에 해제됐으니까 10년이 걸린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제가 해제됐어요.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지금 21세기에 이런 곳이 있고 이런 네.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이게 좀 과장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할 정도로 처참한 현실인데요.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실 김정은이가 ICC에 회부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정권도 문제지만 예. 과거에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이때부터 지금 반일륜 범죄가 쭉 이어져 왔고 예, 예. 지금 수용소가 생긴 게 지금 거의 50년이 지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5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분들을 죽였고, 그렇죠. 지금도 죽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반인도 범죄로 해부 안 한다면 이 세상에 정의가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수용소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정말 생생한 얘기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